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질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하는 건데요. 오랫동안 방광통증이 심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질성 방광염은 그렇게 흔히 알려진 병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도 많이 아는 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이 몇 년째 방광통증은 있지만 여러 병원을 가도 효과 없고 항생제만 먹다가 계속 돌고 도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몰라서 그래요. 질환을 의사들이 다 알질 못해요. 생태병리학적으로 의사가 다 아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연구하고 해서 환자를 보면서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진단을 하면서 치료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병원을 돌게 되고 몇 년째 방광통증으로 고민을 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유튜브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소변을 보면 되게 자주 마려운 분들은 많아요. 하지만 통증이 있는 분들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자주 보지만 통증이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급성 방광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항생제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몇 년째 아픈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계속 방광염 치료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감기가 몇 달째 있어. 근데 감기약만 먹는 거예요. 감기 아닌 거 아니야? 폐도 봐야지. 다른 것도 봐야지. 이런 건데 대부분이 급성 방광염 치료만 받고 있어요. 이건 다른 질병이에요. 쉽게 말해서 방광 안쪽에 살들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겉에 피부에 아토피 난 것처럼 속에 피부가 변성이 와가지고 늘어났다 줄었다 이 움직임 속에서 통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방광에 물이 차면 방광이 늘어날 텐데 늘어날 때 속살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거나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약물로 되진 않고요. 특수 약물을 쓰거나 심하면 수술로서 그 잘못된 피부 병변을 제거해 줘야 돼요. 간질성 방광염은 사실 의학적으로 다 밝혀진 건 없습니다. 원인도 모르고요. 그러면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해요. 방광의 통증이 지속되어 있고 급성 방광염이나 다른 방광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없으면서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한 내시경을 보면서 방광을 일부러 물을 채워보는데요. 그러면 허너 사인이라 그래서 방광이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디테일한 임상 경험이 있어야 이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이유 없이 방광이 아파요. 방광 쪽이 통증이 있으면서 여러 병원을 가도 모르겠대. 염증은 없대. 아니면 염증약만 먹어봐. 아니면 여러 약을 먹어봐도 효과가 없는 분들은 대부분 간질성 방광염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방광 내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적극적으로 한다면 수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 중간 단계로는 좀 방광 내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결국 수술로서 방광의 속살을 다 제거를 해주면 나쁜 속살은 제거가 되고 그리고 새살이 돋아남으로써 통증이 없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난 방광이 아니라 요도가 아파 이런 분도 있어요. 요도나 겉에 피부를 만져도 아파 이런 분들도 간질성 방광염 진단받고 수술 받으면 싹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이 어렵냐? 그렇진 않아요. 내시경으로 하기 때문에 겉에 상처도 없고 수술 후에 바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꽤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질환만 본다. 그래서 깊다. 지안비뇨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